예, 훌륭하십니다. 이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꽃을 심고 사람의 마음을 시로 쓰는 일이라는 이기철님의 내가 바라는 세상을 김인숙님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는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는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면 발자국 소리 줄이고 그 꽃에게 다가가 시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을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산가에 모여 앉아 꽃물 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모카송이처럼 내려와 꽃잎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갓 시집온 신부는 처음으로 꽃처럼 예쁜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베갯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장충렬 교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꽃과 같이. 다음 순서는 공문숙 시인님. 공문숙 시인님 계시나요? 예, 공문숙 시인님.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라는 문병란 시인님의 인연 소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공문숙 시인님이십니다. 듣습니다. 예. 인연 소설 문병란. 꽃이 꽃을 향하여 피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의 불길을 끝내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불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이뤄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청한 눈빛 하늘 그리며 곱게 무이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뜻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갈픈 인연도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라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라고 하죠? 예,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호흡. 신앙송이 맞는데 신앙송 안에서 여러분들 여유, 잠시 우리 권문수 시님이 잠깐 호주를 줬죠? 그 호주, 여유, AI가 못하는 거래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멋지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못에 대한 유명한 시인 김종철 시인의 자성의 자성적인 시, 김종철 시인의 개동밭을 뒹굴려를 홍인서 시인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똥밭을 뒹굴며 순례시편 5 김종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짝 쓸모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개구쟁이 어린 시절, 버림받은 기퉁이 돌보다 더 모질고 더 한찮았던, 그리하여 환갑 진갑 지나는 순례의 첫밤, 그 첫날 밤의 꼭두새벽, 두 딸년이 마련해준 여비로 일생의 꿈 마무리하듯 기도하다가 손에 붉게날처럼 쩔쩔매는 노인네를 보게 되었는데, 그 푸른 못대가리가 바로 나였다니. 떠벌리고 우쭐거렸던 촌놈, 개눈 감추듯 땀 좀 부리는 촌놈, 교활하게 둘러대고 허세 부리는 촌놈, 꼬깃꼬깃 쌈짓돈 감추듯 드러내지 않는
주여, 오늘 밤 모조리 들러다가 몽둥이로 패 주소서. 대중의 조선간장 먹고도 잘도 버텼던 새까만 개똥밭의 그놈이 환갑 진갑 지나는 꼭두 새벽, 오, 이제는 제법 여러 놈까지 대불고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영숙 시인님하고 김명호 시인님 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시인님께서 하실 거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나뭇가지를 흔들거든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마종기님의 바람의 말을 이영숙 시인님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바람의 말, 마종기.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릴 거야.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은 지청에 자루만 채고 살 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당신 아득히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아득히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참 좋죠? 바람도 부나요, 안 부나요? 잠시 눈 감고 바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숙님께서 하신 시처럼 지금 바람이 그 언젠가 우리 곁에 우리가 아는 분이 떠나가신 분이 옆에 와서 아는 척하고 토닥토닥 돌리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나요? 참 감동 깊은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명호 우리 한국낭송문예 옆에 자랑하십니다. 김명호 시인의 자작시 달맞이 꽃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배로 부탁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나는 달빛입니다. 운파에 젖은 기쁨, 행복입니다. 서녁 하늘 노을에 어둠이 드리우며 조용히 입을 여는 침묵의 노래로 향내에 취한 나방이 나풀대며 맴돌고 그리움이 여울지는 호응에 끝없이 차고 기우는 달을 바라보며 피고 치는 난 당신의 그림자인가요? 이제는 별들도 잠든 샘가에 생의 서러운 이별을 내려놓으며 야무진 다짐의 몸짓으로 님 향한 승천의 혼불이 되어 오늘이 작은 고래도 스며 흐르는 나는 당신의 미소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용이 있어요? 무용. 준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꽃의 계절에 꽃이 되신 8학년 7반을 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월은 가고 오는데 못마땅한 나의 사랑은 오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승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총문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근데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이텀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애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깃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맨발톱을 깎으면서 어머니의 첫 아기 때의 울음소리를 들어봤다는 이승아님의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를 김난님을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이승하 작은 발을 쥐고 발톱 깎아드린다. 75해 전에 불었던 된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 걸음마를 걸었던 적이 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 고무줄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감은 모짜리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부딪히는 날, 어머니에게 안기어 75해 동안의 된 바람 소리 듣는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고통도 여러분 삶 옆에 있는 그 고통도 쓰다듬으면 모두 보석이 된다는 이기철 시인님의 작은 이름 하나라도를 유경옥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이름 하나라도. 이기철. 이 세상 작은 이름 하나라도 마음 끝에 닿으면 등불이 된다. 아플 만큼 아파본 사람만이 망각과 폐어도 가꿀 줄 안다. 내 한때 너무 멀어서 못 만난 험, 너무 낯설어 가까이 못 간 인연도 이제는 후성기 앞에 내리는 이슬처럼 불꽃에 씻어 손바닥 위에 얹는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고. 고통도 쓰다듬으면 보석이 된다고. 나는 얼마나 오래 악보 없는 노래로 불러왔던가. 이 세상 가장 여린 것, 가장 작은 것, 이름만 불러도 눈물 겨운 것, 그들이 내 친구라고. 나는 얼마나 여린 말로 노래했던가. 내 걸어갈 동안은 세상은 나의 법, 내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모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들, 그들 위해 나는 오늘도 한술밥 한 쌍 수저 식탁 위에 올린다. 잊혀지면 안식이 되고 마음 끝에 닿으면 등불이 되는 이 세상 작은 이름 하나를 위해 내 쌀 씻어 노을 같은 저녁밥 지으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운 겨울 끝에서도 희망의 새파란 풀이 돋듯이라는 김용택님의 사랑을 최정장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 김용택. 당신과 헤어지고 보낸 지난 몇 개월은 어디다 마음 둘 데 없이 몹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두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으로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것은 잊어야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아픔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계절이 옮겨가고 있듯이 내 마음도 어디론가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에서 희망의 파란 봄이 우리 몰래 우리 곁에 오듯이 우리들의 고리들이 새파래지고 어디선가 또 새 풀이 돋겠지요.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잊으려 노력한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의 아픔은 컸으나 참된 아픔으로 세상이 더 넓어져 세상 만사가 다 보이고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이뻐 보이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내가 많이도 세상을 살아낸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으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길가의 풀꽃 하나만 봐도 당신으로 이어지던 날들과 당신의 어깨에 내 머리를 얹던 어느 날 잔잔한 바다로 지는 해와 함께 우리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 봄은
따로 봄이겠지요. 그러나 내 조국 산천에 아픈 한 봄입니다. 행복하시길 빕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참 애틋한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사랑 노래를. 다음은 우리 한국문단사에서 빠지라고 하면 섭한 유명한 애틋한 플라토닉한 사랑의 주인공 두 분 있으시죠? 이영도, 유치환님의 그리움, 행복을 바로 부부 듀엣 낭송가 윤봉순, 임성산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치원은 정원 이영도에게 반해 5,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원 이영도는 그 많은 편지를 받고 결국 정말 유치원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절제된 사랑에서 명시 행복이 탄생되었지요. 정말 유치원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정원 이영도는 넋을 잃고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 번 흔들지 못한 채 돌아선 하늘 같다. 애무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부더라. 탑이란 시를 쓰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리움, 이영도, 행복, 유치원.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날의 거리 연만은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요. 바람 센 문호는 더욱더 그리워 진종일 뒤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 너는 어둠의 꽃같이 숨었느냐. 잊을 수도 있다는데 고된 삶에 잊었는가 하다가도 가다가 월컥한 가슴 밀고 드는 그리움.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못같이 깠다 깠는데 파도야,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오면 민망하고 아니 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에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합니다.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두루 없어지고 서로 이하인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의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에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 감사합니다. 금슬 좋은 두 부부의 낭송을 들으니 온 오지가 더 꽉 차게 풍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서 어떤 이름을 부르면 마음속에 등불이 타산다는 이기철 시인님의 어떤 이름을 위경숙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름 이기철. 어떤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나지막하고 따뜻해서 그만 거기 주저앉고 싶어진다. 에린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저며온다. 흰 종이 위에 노란 나비를 앉히고 맨발로 달려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는 없다. 연모란 그런 것이다. 풀이라 부르면 풀물이, 불이라 부르면 불꽃이, 물이라 부르면 물결이 이는 이름이 있다.
부르면 옷소매가 젖는 이름이 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별이 뜨고 어떤 이름을 부르면 풀밭 위로 바람이 지나고 은장도 같은 초생달 뜬다. 그리움이란 그런 것이다. 부를 이름이 있어. 가슴으로 부를 이름이 있어. 나의 하루는 풀밭처럼 살아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 잠깐 2부에서 출장 오신 분을 잠깐 순서에 뵙겠습니다. 2부에 계시다 잠깐 출장 오신 분은 바로 백종란님입니다. 백종란님. 김종혜 시인의 그대 앞에 봄에 있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희.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 져야 한다. 사랑하느냐,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순서로 돌아와서 당신에게만은 복종을 하고 싶다는 만해 한용님의 복종을 김혜련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복종하고 사시는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복종을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몇 분 안 남았는데 1부에서는 내 마음이 고운 봄길이에 온다는 김영란 시인님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를 김종택 님을 모셔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월이 상당히 떼약볕이 뜨거워요. 그래서 떼약볕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이 시의 내용이 알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러 싶다. 새없이 볼에 바른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부드러운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있으면 아카시아 꽃이 피겠죠? 우리 손순자 시인님께서 저작시를 아카시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카시아 손순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유년 시절, 온통 가시도배였던 우리 집 담장, 앞서간 아버지 대신하여 어머니는 척박한 땅 어디서나 뿌리 내리는 법을 익히셨다. 치렁치렁한 내서 달린 옷은 유난히 좋아했던 날, 간격을 둘 줄 몰라 지독한 빈혈로 허기를 채우고 했다. 그렇게 잠식당하던 눈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던 내 명치껏자다. 식용줄이 뚝뚝 끊어지고 혈관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시야를 가렸던 요념한 것들, 지천으로 깔려지는 그리움에 알약 떨어져 썸벅썸벅 걸어 들어오는 5월의 향기 한 움큼 삼킨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들 이야기도 누군가 안 보일 때 뒷담화를 하죠. 바로 태아의 이야기는 태아를 등진 곳에서만 비롯된다고 합니다. 신석정 시인님의 꽃덤불을 우리 신금신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덤불 신석정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고니 오는 밤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동불에 안기 안겨보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어에 빠져보는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아주 장미도 아니고 날락도 아닌 콩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다는 도종환 시인님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양정수님께서 선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 도정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무 날 빈 논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처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이 콩꽃 팥꽃이었음 좋겠어. 이 세상에 어느 한 계절 화사하게 피었다 시들면 차치 없는 사랑 말고 저거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워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 데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실례하지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연세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시도 쓰지만 낭송을 하거든요. 근데 낭송을 한다는 건 물론 이렇게 공책을 보고 읽어도 되지만 지금 다 외워서 하십니다. 이렇게 낱말을 어휘를 머릿속에 담고 외운다는 거는 치매가 오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비결이랍니다. 지금 하신 우리 양 선생님도 몇 년째 시가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녀처럼 이렇게 무대에 서시는데 너무 보기가 아름다우고 예뻐서 여쭤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또 이렇게 시와 아름다운 꽃밭으로 소풍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특별 초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영호 시인님이 이중간 시인님의 구부러진 길을 특별히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부러진 길 이준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뜬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장충렬 교수님이 좋다. 역시 시인님이라 즉석에서 이렇게 작시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자, 마지막 드디어 우리 봄소풍 1부 순서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향은 그리라면 그리고 말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분 어머니의 모습만은 전봉원님의 뼈저린 꿈에서만을 조영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뼈저린 꿈에서만 전봉건 그리라 하면 그리겠습니다. 개울물에 어리는 풀포기 하나, 개울 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라면 말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늘어선 미루나무는 6그루, 우물 속에 논이는 큰 붕어도 6마리. 그렇습니다. 고향의 일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 마당 끝 회나무 아래로 삶은 강냉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가만히 옮기시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강이 산으로 변하길 2번, 산이 강으로 변하길 2번. 그러고도 더 많이 흐른 세월이 가로세로 파놓은 어머님 이마에 어둡고 아픈 주름살.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눈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아, 26년 뼈저린 꿈에서만 매시는 어머님이시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4월 며칠이죠? 오늘이 4월 18일.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도 오죠. 우리 조영희 시인님의 낭송 들으면서 어머님이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또 안 계신 분들은 또 어머님이 생각나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봄 꽃밭으로 소풍 나온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낭송 모니협회 봄 신앙송의 일부 사회를 맡은 이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